제가 미리 사전에 이제 양해를 구하기도 했지만 신입사원 초봉이 정확하게 막 말을 못하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될 거예요. 팁이죠.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를 얘기해야 된다고요. 개인의 그 사견을 말하는데 뭐 어떤 리스크가 없으니까. 하이트 맛있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유튜브 촬영이다 보니까 또 올라가는 그쵸. 뭐 재밌는 것도 많죠. 인사를 같이. 자,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편집입니다. 오늘은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컨텐츠 말고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좀 해보다가 우리 신구무 큰손 유영현님께서 카스 영업사원이거든요. 이 직업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영업사원이 어떤 일을 하고 궁금해하시는 연봉이나 이런 것들, 현실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려고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니 뭔 생각이 들었냐면은 약간 좀 러프하게 뭐 같이 찍는 영현이가 사실은 지금 오비맥주 영업 사원이다. 간단하게 그냥 그럼 조금 더 가볍게 멘트를 가보죠. 이렇게 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현이가 제 친구인데 오비 영업사원이어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하시죠. 네. 저는 오비맥주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입사한 지는 5년 차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30살까지 배우 활동을 하다가 31살에 이 회사를 들어왔네요. 뭐 간단하게 오비맥주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저도 매번 듣지만 헷갈리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뭐 참이슬이 어디 건지, 뭐 세계맥주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우선은 크게 세 분류로 나뉘는데 이제 롯데 주류, 하이트 진로, 오비맥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오비맥주를 다니는 거고 클라우드랑 세로, 처음처럼이 롯데 주류에서 나오는 술이고 그리고 테라, 켈리, 참이슬, 진로가 이제 저기 하이트 진로에서 나오는 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회사가 카스, 판매, 오비, 라거 이렇게가 이제 대표적인 저희 국내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술이고 이제 프리미엄 제품에는 너무 많아요. 스텔라, 뭐 많잖아요. 뭐 호가든, 버드와이저, 뭐, 레페도 있고 아무튼 엄청 많습니다. 그게 어쨌든 해외 맥주지만 생산 공정은 한국에서 한다 이건가요? 아 이게 오비 맥주가 한국 회사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저희는 외국 기업이어서 아, 외국 기업이다. 네. 글로벌 기업이네요. 글로벌 기업입니다. AB 인베브라는 맥주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이제 버드와이저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 회사가 저희 회사를 이제 인수를 했다. 그리고 저희 실질적으로 저희 회사 대표님도 외국 분이시고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영어를 잘하면은 회사 다니는데 도움이 된다. 영어 좀 되시나요? Of course. Can you speak English? Of course. Right? Yeah. Sorry. 그러면은 이 직업을 선택하신 계기가 어떻게 되죠? 우선은 저희 아버님이 주로 도매를 하시고 저희 형님도 오비맥주 선배님으로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퇴사를 했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 집안이 다 이제 주류 쪽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쉽게 그런 것들을 접하고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었죠. 연기를 하면서 30살 때 생각한 기준치보다 좀 올라와 있지 않아서 그때는 좀 다른 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 이제 계속적으로 추천하고 들었던 게 이제 주류 회사라서 자연스럽게 오비맥주를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오비맥주를 들어온 건 아니고 골든블루라는 양주 회사를 먼저 들어갔어요. 오비맥주 공채가 안 떴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저도 이제 미래를 위한 준비가 필요해서 지금 이제 당장 공개 채용을 하고 있는 걸 알아보다 보니까 그때 이제 골든블루라는 회사가 있었고 주가가 막 올라가고 이럴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들어가서 한 4개월 했었죠. 거의 뭐 인턴처럼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거기 입사해서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오비맥주가 이제 공개 채용이 떴고 준비를 다시 해서 입사를 하게 됐죠. 맥주 회사 영업사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얘기는 많이 듣지만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쉽게 이제 진짜로 맥주를 파는 거예요. 직접 맥주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한 병씩 파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이제 많이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드시는 이제 맥주가 마트도 있을 것이고 편의점도 있을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제 술집 같은데 업장에 가서 이제 마시는 게 있을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업장들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강남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테라랑 켈리도 좋지만 저희 제품도 좋은 제품이니 판매를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저희 카스를 좀 더 판매를 증대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리고 저희 신제품 뭐 판매기 나왔다거나 그 제품을 사입을 시키면서 이 제품도 더 판매가 잘 될 수 있게끔 하고 인지도도 높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제 뭐 영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모든 게 다 영업이잖아요. 그 삶을 살다 보면은 모든 게 다 영업입니다. 연애를 할 때도 이제 자기를 팔아야 되고 이제 영업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하더라도 상대방 부모님한테도 이제 나를 좀 이렇게 어필을 해야 되고 모든 게 다 영업인데 저도 이제 연기를 해서 제 주변 친구들이 다 이제 영업을 잘 할 것 같다.
연기를 했으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다르다. 확실히 연기는 만들어진 상황에서 그걸 준비를 하고 인식이 되는 상황인데 업주분들을 만날 때는 확실히 이제 그때그때마다 좀 상황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니즈를 좀 빨리 파악을 해서 그걸 중요합니다. 니즈 파악. 충족을 시켜줘야 되다 보니까 조금 다르죠. 연기랑은 또 말 잘하는 건 좀 다르긴 하지만 말을 잘하면 좋다. 왜냐면은 영업도 두 분류로 나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술 영업을 하긴 하지만 도매 담당이 있고 업장 담당이 있는데 전 도매 담당도 해보고 이런 업장 담당도 해봤어요. 네, 근데 이제 도매 담당이라고 하면은 뭐냐, 술집이나 업장에서 팔고 있는 술을 가져다 주는 그런 도매가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 술을 만들면 도매사에서 우리 회사에서 술을 사오고 그리고 이 도매에서 업장에다가 술을 가져다 주고 이 중간이 이제 도매를 담당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도매 대표님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연배도 좀 있으시고 술을 판매하시는 양이 많다 보니까 되게 중요한 키맨이라고, 그분들이랑 대화할 때는 진짜 엄청난 많은 말들을 하죠. 뭐 시사적인 얘기나 사회적인 뭐 이야기나 이런 심도 깊은 뭐 이야기를 할 때도 많고, 그래서 영업을 하려면은 좀 여러 분야에서 아는 것들도 많으면 좋고, 그리고 대화 주제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화 스킬이 있는 것도 좋고, 그리고 업장에서 업주분들 만나면은 이제 맨날 가게만 계시니까 밖에 돌아가는 거나 다른 가게는 어떻게 장사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요새 전체적인 지금 경기가 좀 어떤지, 우리 가게는 좀 판매가 안 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좀 판매가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죠. 하신 지가 얼마나 되죠? 5년차. 5년차 영업사원인데 지금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영업하지 못하셨다는 얘기가, 뭐 제가 미리 사전에 이제 양해를 구하기도 했지만 신입사원 초봉이 얼마나 되나요? 말을 못하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도 아마 5천 정도 될 거예요. 5천. 정도. 평균 연봉이 6천 중반인가 그럴 거예요. 평균 연봉이 6천. 신입 초봉이 아마 5천 초반, 4천 후반이지 않을까? 제가 사전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하이트는 평균 연봉이 1억 1천이라고 하는데 혹시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뭐 하실 말씀보다는 뭐 저 항상 이 카스를 보면 품고 다닙니다. 예. 돈이 중요한 게 아니죠. 뭐 이제 미래 가치적인 거나 약간 카스는 지금 이제 국내에서 1등 넘버원, 본인 연봉에 만족하시고 만족하죠. 만족하는데 뭐 올려주면 더 좋고. 말 나온 김에 저기 회사 자랑 한번 해주세요. 복지 혜택, 뭐 장점. 진짜 많은 것 같은데 자부심이 좀 생겨요. 자부심. 중요하죠. 우리 국내에서는 저희 카스가 지금 1등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고 판매율이 높습니다.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맥주는 카스라는 상징성이 있죠. 옛날부터. 맞아요. 어르신들도 항상 카스를 드셨던 것 같고. 주류 회사를 들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음주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 회사 다니냐 이렇게 물어봤을 그냥 카스 다닌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가볍게 그냥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좀 반응이 되는 게 좀 사실상 좋고, 그리고 두 번째 연봉 저는 만족합니다. 사실 진짜로. 네, 저희가 이제 영업이다 보니까 뭐 인센티브 같은 것들도 이제 나오고 그러는데, 판매랑 그리고 제가 이제 일을 열심히 해서 나오는 것들이랑 이런 게 좀 있는데, 아무튼 인센티브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차량 지원이 좀 크죠. 네. 하이트 차량 지원 안 되나요? 돼요. 네. 의료비 지원이 됩니다. 이 의료비가 이제 자기도 그렇고 결혼한 배우자랑, 그리고 아마 직계 부모님까지 아마 의료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연차가 좀 되면은 유치원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초등학교 뭐 이런 학비 지원이 됩니다. 대학교 때까지 학비 지원이 됩니다. 근데 뭐 이제 저는 아직 결혼을 못해서 이용을 못하고 있지만, 그리고 저는 이제 전주 사람인데 또 지방에서 쓰시는 분들은 월세 지원이 돼요. 45만 원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45. 지금 집을 새로 구하고 있으시죠? 맞아요. 네. 서울 월세 45만 원 말이 안 돼. 더 많이 주긴 해야 돼요. 회사에서 월세를 조금 더 많이 주면 좋긴 한데. 지금 살짝 어필을. 유영현 영업사원이 월세 지원을 좀 더 파격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분명히 하셨고요. 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주말마다 그 고향으로 갈 수 있게끔 귀가비를 줘요. 이 킬로미터에 따져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그 프로세스가 있는데 거기 맞춰서 아무튼 금액이 나온다. 어쨌든 뭐 주말 귀가비나 뭐 그런 월세 지원 등 재정적인 지원이, 복지 혜택이 그래도 전 크다고 좋아요. 보거든요. 네. 그리고 뭐 떡값이라고 하죠. 떡값. 1년에 2번 나옵니다. 추석이랑 설날 떡값이 나오고. 떡값 구체적으로 얼마? 100만 원입니다. 야, 100만 원. 그리고 플러스로 이제 맥주 사다 보니까 맥주도 설날 추석 때 3박스씩 줍니다. 그 맥주를 그냥 준다고요? 마시라고 가족분들이랑 마시라고 3박스씩 줍니다. 인터뷰하다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렇게 영업을 하러 갈 거 아니에요. 어떤 업장에 갔는데 마침 딱 하이트 영업사원이 또 있네.
약간 그런 미묘한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저는 맞짱을 떴어요. 아 야차룰로? 야차룰로. 네. 뭐라고요? 판타지건 분들 보죠. 만나죠. 근데 이제 돈 인사도 하고 뭐 친하게 지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경쟁사라서 냉장고에 테라나 켈리가 있고 저희 거 카스랑 한 맥이 있으려면은 하나는 빼야 저희 거를 들어가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경쟁 상대라서 진짜 마음이 엄청 편하고 그러진 않는데 저도 이제 지금 강남에서 일을 하면서 하이트 직원분이랑 이제 인사도 하고 지내고 궁금한 것들 물어보고 뭐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는지도 물어보고 하긴 하는데 크게 싸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 좀 빡셌다. 옛날에는 진짜 여기 카스 뭐 포스터 하나 붙이고 한 바퀴 돌다 보면은 테라도 붙여져 있고 이거 떼고 붙이고 하는 그런 애매한 그런 활동들이 많았죠. 근데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고 사실 인턴을 하기 전에 다수 토론인가? 아무튼 이렇게 한 8명인가 6명이 둘러 앉아가지고 네. 하나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20대들한테 판매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자유롭게 토론을 해보세요 하면 심사위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말을 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말을 했을 때 그걸 기울여 듣는지 아니면 리더십이 있어서 이 분위기를 잡고 이렇게 가는지 뭐 이런 것들도 보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면접이 있죠. 면접 때 찌르는 질문들이 많아요. 약간 압박 면접 면접들이 있어 진짜 있어. 이런 거 준비를 좀 잘 하시면 좋다. 확실히 주류 면접을 볼 때는 주류에 관련된 기사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가시는 게 좋아요. 저도 많이 그때 공부를 되게 많이 했었고 요즘 주류 그 트렌드가 어떻고 요즘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 그리고 요것도 진짜 재밌는 꿀팁이자 약간 꿀팁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를 얘기해야 된다고요. 꿀팁이자 이제 약간 재밌는 게 면접을 보러 왔다고 쳐봐요. 네.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맥주 소주요? 근데 이게 이제 그거 포인트인 거야. 당연히 맥주인데 왜 소주를 우리가 물어보겠냐 이거지.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맥주 회사 면접을 간 거였구나. 이게 반감을 사게 되는 거야. 다시. 나는 다시는 없어요. 사회는 당신의 실수를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넘어가 보자고. 다음 시간에. 오케이.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그래도 한번 시작하면은 기본 한 3-4병은 먹는 것 같습니다. 주를 많이 하시지는 못하네. 잘 먹는 편은 아니지만 그게 제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좋은 사람들과 있을 때는 더 오래 마실 때도 있고 일을 하다가 좀 자리가 길어지고 술 많이 마셔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불편함이 없으세요? 저는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이미 맥주 영업사원이 술이 힘들어서 일을 못한다 이건 저는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술자리에서 또 저는 업주분들에게 대하는 게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 사람으로 다는 갑자기 즐기고 있어. 신나가지고. 아무튼 그렇다. 네. 주량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데 그 정보가 없이 오는 사람들은 소주 주량으로 말을 해요. 그게 포인트였구나. 왜냐면은 일반 사람들은 주량 물을 때 소주로 얘기를 하잖아. 맞아. 얼마나 마셔요? 저 2병 정도? 근데 실제로 소주 주량 말했다가 떨어진 사람 진짜 많아. 진짜? 일단 한번 거르는 거네. 그치. 왜냐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준비가 안 된 사람? 이거는 진짜 꿀팁인데? 면접 꿀팁? 이것도 준비가 안 됐다고? 맥주 회사를 오는데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주량을 cc로 말을 하죠. 또 몇 병이 아니라 cc. 몇 cc 정도다? 저는 한 5000cc 마십니다. 저는 한 3000cc 마십니다. 괜찮은데? 이렇게. 그렇게 했습니까 면접 때? 저는 5000cc 먹는다고 했어요. 와 재밌네. 경력이 없이 고비 회사에 지원을 해도 가능성이 있는지. 당연하지. 근데 영현님은 그 골든블루? 네, 골든블루. 거기 그 경력이 있으셨잖아요. 그게 뭐 경력이면 경력이겠지만 4개월밖에 안 된 경력이고 그리고 저 아니더라도 제 동기들은 다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취직한 애들도 많고 뭐 여기저기서 뭐 일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정규직으로 일한 게 아니라 어디 인턴을 해서 만났다거나 약간 이런 그 경력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딱 진짜 그 자소서랑 뭐 이런 거 쓰는 거 지원서 이런 거를 잘 써서 그게 되고 나서부터는 말하는 자세랑 진짜 이제 자기 마음가짐이랑 열정이랑 이런 것만 있으면은 무조건 1단계가 어렵지 사실. 서류 때가 좀 어렵지 사실. 서류만 잘 되면. 카스 경쟁률 아시나요? 신입사원 경쟁률? 되게 높아요. 높긴 높은데 정확하게 숫자로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아무튼 높은 편이다. 높아요. 그리고 이게 확실히 또 외국 기업이다 보니까 여자 직원들도 많이 뽑아. 우리 회사가 요새 분위기가 여직원들이 진짜 많아요. 영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기 본사도 많고 마케팅도 많지만 영업을 하시는 여자 직원분들도 많이 늘었다. 확실히 많이 늘었어요. 일부러 뽑을 때 여자 비율을 좀 더 많이 해서 뽑아. 확실히. 여자를 많이 뽑는구나.
제 동기도 지금 여자 이제 3명이. 문득 든 생각인데 어쨌든 영업사원이시고 내 회사의 맥주가 맛있다라는 것을 업주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면은 타 맥주 회사의 맛을 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죠. 네, 그래서 그 맛을 알고 있어야지 우리 카스가 이 정도로 맛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화이트 맥주 마셔봤습니까? 먹어봤죠. 많이 먹었어요. 화이트 맛있습니까? 맛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주 지금 이제 분란 일으키려고 지금 막 일부러 아니 맛을 알아야지. 맞죠. 알아야지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거니까. 맞아, 그래서 맞아. 혹시나 해서 정말 맛있었고 지금도 맛있을 거예요. 다만 저한테 맞는 맥주는 카스고, 확실히 맛이 없다라고는 말을 못하는 게 사람 취향이 있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테라 그 술 맛이 약간 소맥 맛이다. 화이트가 화이트 술이. 하이트는 안 먹은 지가 너무 오래됐고 테라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소주 회사라도 이제 느낌이 그래. 근데 맛이 확실히 저희 카스 이거는 그냥 딱 라거 상쾌한 느낌이 나고 딱 그 카스 맛이 있고, 그래서 이제 테라는 약간 소맥 맛이 좀 난다. 그래서 저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소주를 못 먹어요. 제가 뭐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먹을 때도 있고 그러는데 저랑 몸이 안 받아가지고 금방 취해서 소주를 안 먹어요. 근데 이제 테라에서는 약간 소맥 맛이 나서 저절로 그냥 안 먹게 되고, 그리고 당연히 제가 여기 회사 다니는데 테라를 먹는 게 말이 안 되죠. 영업사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5년차 영업사원으로서 드릴 말씀이 있을까요? 한마디 해주신다면? 많은 복지도 있고 여러 가지로 즐거운 게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주류 회사다 보니까 술자리나 뭐 이런 것들도 있죠. 없을 수는 없어요.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강요하는 문화는 절대 아닙니다. 이제 진짜 많이 바뀌어서 술 마시는 걸 강요하거나 이런 거는 정말 옛날 얘기고, 지금은 그런 문화가 이제 없다.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못 먹어도 주류 회사를 다닐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진짜 분야가 많다 보니까 영업으로 들어왔다가 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마트 담당도 있어요. 하이퍼라고 해가지고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담당. 말도 잘 못하고 이러는데 라는 걱정이 있을 텐데 굳이 말을 잘 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기만의 또 장점이 있고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뭐 영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이 있으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자부심이 생길 거고, 그리고 연봉도 어느 정도는 만족감이 생기실 것이고. 뭐가 좋았냐면은 그냥 직장 다니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런 게 있었구나 이야기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다만 이거를 우리 회사에서 보고 냅둘지 피해내는 말이 있었을지 걱정이 되지만, 하나 말하고 싶은 게 저는 정말 회사가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저도 회사에서 자랑이 되고 싶다. 당신이 나의 자랑이든 나도 당신이 자랑이 되리라. 약간 이런 말 있잖아. 그런 마인드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니까. 카스 측에서 이 영상을 보고 신속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서 진짜로 여기 회사에 궁금증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댓글 달아주면 이제 좋아요. 달아드릴게요. 멘트 괜찮다. 근데 막 우리 친구들 이거 보고 나서 막 뻘소리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도 댓글 달아드릴 테니까 댓글 달아주세요. 저희 다 답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빠이. 안녕.